지역 의료 살린다던 지역 의료 정책과 무시라며 반대로 의료계의 특혜에 반발. 대한 논란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래끼 전문 39년 된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눈에 생기는 불편한 다래끼처럼 우리나라 의료계의 불편한 문제를 쏙 시원하게 짜보는 시간, 다래끼 시작합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필습 뒤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헬기 이송되어서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지역 의료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 이송 사건으로 그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지역 의료 문제에도 불을 붙인 셈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부산대 병원장이시자 대한외과학회 회장을 겸임하시고 역할하신 김동헌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아대병원의 비뇨기과 교수로서 대한의사협회 현재 대의원을 하고 계시는 권헌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론부터 먼저 들어가 보죠. 이재명 대표께서 부산대학교 병원 근역외상센터가 아닌 서울대 병원으로 119 소방 헬기를 타고 간 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예, 뭐 환자가 원하면 어디든 환자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내용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부산대학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서울로 갔다 하는 내용이 나온 것이 이 문제의 굉장히 그 핵심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일반 환자였으면 어떻겠나, 소방 헬기를 이용할 수 있었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부산대학에서 뭐 저도 한 30몇 년 전에 그 경부 자상 수술도 했고 또 혈관 끊어진 수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 수술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를 거론한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친 부위가 경정맥 자상이죠. 네. 그러면 꼭 외과 의사 중에서도 혈관내과 전문의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외과 전문의가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 저 부산대학 같으면 혈관외과 아주 우수한 혈관외과 의사들도 있고요, 두경부외과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같이 뭐 필요하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좋고 또 뭐 형편에 따라서는 어떤 쪽의 의사라도 그 정도 수술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대학병원 근역외상센터가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고 혈관외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인데 서울대병원으로 갔다.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팩트는 결국 본인 가족과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서울로 갔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예. 이걸 그냥 부산대학에서 할 수 없으니까 서울로 갔다. 뭐 이거는 굉장히 그 어떤 권역 외상센터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시스템 잘 돼 있는 외상센터를 너무 그렇게 폄하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갔으면 조용히 갔으면 문제 없었는데 서울대학병원 교수님께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이 더 잘하니까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불거졌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내용은 이제 가족들이 원하고 또 그다음에 당수니까 아무래도 야당 제1야당 당수니까 여러 가지 당무도 있고 해서 서울로 옮긴 것 같은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이 그냥 부산대학에서 요구를 해서 서울로 옮기게 됐다. 이런 거는 사실 팩트에 맞지 않는 얘기고 우리 상식에 좀 어긋나는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팩트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부산대학병원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 서울로 이송될 때
일반 환자, 일반 시민이었다면은 가능한 일일까요? 권한영 대의원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응급의료법 제11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부산대학교 병원이 서울대학교 병원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옮겼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족이 서울에 있어서 네. 가야 되겠다. 네.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고 갈 수 있는 거는 개인의 자유의사인데. 그렇죠. 예. 민주주의니까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앉아있기 때문에 어디서 치료받고 있는 권한은 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 옮기고 난 다음에 그 과정,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부산대학교의 폄하, 그리고 마치 부산대학교 병원에 다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왔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어서는 마치 부산대학교 병원이 의뢰를 한 것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그거는 지방을 폄하하는 대표적인 은행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 폄하하는 그 내용은 도의적인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러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응급의료법 제11조에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환자 헬기를 이송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법을 현행법을 어긴 셈이 있다니까 어떻습니까? 은행법을 어긴 거죠. 왜냐하면은 헬기를 갖다 띄운다는 거는 적절한 응급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헬기를 구성하는 거지 적절한 헬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기를 부른다는 거는 법의 위반이죠. 그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부산대학교 병원 건역 외상센터 또 응급실과 약간 다르지만은 그 부분하고 서울대병원 중증 외상 최종 치료센터가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 그런 의견까지도 좀 제시되고 있거든요. 예. 김동원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부산대 병원은 이 정부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만든 권역 외상센터입니다. 이거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고 또 시설이나 조직 면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되는 아주 복지부 산하의 아주 그 가장 큰 대한민국의 외상센터이면서 조직도 잘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 면에도 뭐 서울대 외상센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 예산이 50억 정도고 6억 3천이고 그다음에 전담 전문의가 부산대병원에 17명이 있고 서울대병원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치로 가지고 말할 건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만 봤을 때 뭐 충분히 외상에 관한 거는 대한민국 내에서 최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권역 외상센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부산대학교 병원의 건역 외상센터에 또 혈관외과 교수가 있습니까? 예, 거기는 저 외상센터가 있으면 외상센터 전담 의사가 있고 전담 의사와 또 관련이 돼서 필요하면 혈관외과라든지 또 뭐 다른 두경부 외과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런 상주 인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김동원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학병원 건역외상센터에서 끝까지 치료를 받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추측건데 뭐 충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평소에 지방 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의료를 활성화돼야 한다고 꾸준히 말씀하시고 또 법도 통과시키려고 노력도 하시고 지방 의료에 굉장히 우호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말씀을 하시면서 왜 본인이 결정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권한영 교수. 제가 생각한 견지에 있어서는 결국 그 부산대학교 병원에 대한 선입관의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인식 문제.
우리나라의 인식 자체가 뭐냐면 지방병원은 무조건 떨어져 있고 서울은 좋다는 이런 인식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인식 문제를 갖다가 고쳐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부산대학교 병원 의상센터가 서울대학교 병원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인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 때문에 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뭐 제1야당 총재고 하니까 부산에서 수술 받고 누워 있으면은 당무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정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합니다. 서울로 가족들이 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는 서약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이나 환자가 서약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옮기겠다. 막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입으로 죄를 많이 짓거든요. 뭐냐면 그 팩트가 아닌 말을 막 했는데 부산대학이 실력이 안 돼서 마치 서울에 부탁해서 옮긴 것처럼 얘기가 나온 것 자체, 이게 바로 이제 지역 의료를 폄하하고 지역 의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기왕 뱉어내서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 입으로서 짓는 죄가 사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런데, 그냥 뭐 지역 의료를 발전시키고 지역 의료를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말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자. 그죠? 특히 정치 지도자는 그 말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이 분계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잘 활용하였으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겼을 건데, 그때 순간적인 판단이 착오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것이 어류계의 또 일반적인 생각이고, 어류계가 화를 내는 진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요. 의료계가 지금 진정하게 화를 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역 의료를 무시한 철사.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산대학교 건역 의료 응급센터 강센터가 서울보다도 절대로 못지않고 인원도 더 많고 더 많은 수술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은 수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에서는 특히 발표에 의하면 마치 부산대학교 병원 요청해서 옮긴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대단히 잘못됐고, 그것도 공식적인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듣는 일반 사람들이나 듣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과 다른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시당했다 뭐 이런 거 차원을 넘어서서 이 동남권에 800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이 800만 시민들은 그러면 한 단계 낮은 의료의 혜택을 늘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 800만이 전부 서울로 가야 되느냐? 진료받으러. 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조금 특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좀 씁쓸합니다. 그 지금 피섭당일날 어떻게 보면은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는 행동이 이루어졌다고 의료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민주당 정청래 최고의원께서는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 불에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방 의료계는 안 그래도 평소에도 굉장히 속이 상하고 서울과 지방의 지역과의 의료 격차가 거의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방 의료도 활성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가 수도권이나 부산, 특히 부산대병원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미국을 비교해서. 그죠? 그렇죠. 그런 뭐 자존심을 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청래 의원이 그런 말을 함으로써 더 여론을 악화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 대부분이 이번에 야당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이 지방 의료에 대해서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인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서울에 잘한 분야도 있고 지방에서 안 돼가지고 서울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뭐 그건 인정합니다만은, 부산에서도 서울 못지않게 잘하는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는 서울보다 더 뛰어난 분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게 서울이 우선이냐 해가지고 묻혀버리니까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말을, 이제 말을 사람이 입으로 왜 그렇게 뭐
그냥 남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랬으면 이 동남권의 800만도 아 그래서 가셨구나 안심하고 뭐 우리도 진료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말을 뭐 이제 부산에서 안 돼서 서울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여기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럼 뭡니까? 그럼 지방의 중증 환자들이 특히 암 환자들 서울로 많이 가기도 하고 특히 부산에서도 진단받자마자 일단 서울에 가자. 그죠? 그렇게 하면서 서울에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또 그중에 빅5 병원들이 또 굉장히 병상이 많아지면서 서울과 서울 내에서도 또 갈등이 생기고 서울과 또 지방 간에 또 갈등이 생기고 서울 지방, 서울과 서울 내 갈등. 근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이 11만 명의 모든 의사들이 다 속이 상한단 말입니다. 그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서울의 빅5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 이런 걸 보게 되었을 때 환자들이 뜬구름을 잡고 보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의료계에서는. 그렇다면은 이번 게 지방 의료의 현실 어떤 레벨까지 와야 되는지 수도권과 비교해서 미국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전 부산대병원장님께서는. 예, 뭐 지금 이제 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5위 내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 의료가. 예.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 거의 평준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심한 중한 차이가 있으면 그거는 국민들이 전부 서울에만 가서 진료를 받아야지 부산에 있는 의사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얘기고 서로 차이는 약간씩 그 자기 전공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는 거의 평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가서 한 수 배우기 위해서 가서 그냥 고생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다 인터넷 찾아보고 이제 전문 서적 다 보고 뭐 이런저런 그 매체를 통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의료도 뭐 어제 뉴욕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한국에서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평준화되어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우리 뭐 국민들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김동원 병원장님 본인이 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부산대학병원 뭐 암센터에 가시겠습니까? 서울대병원 가시겠습니까? 난 내 제자들에게 맡겨야 돼. 제자들. 예. 부산대학병원 물론 예, 이암센터로 가시겠다. 내가 가르친 내 제자들에게. 그만큼 확실히 믿고 계시는 거죠. 예. 본인이 몸에 걸렸다 하면 그때부터 당황을 하게 되는데. 예. 그죠? 예. 최면상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실제로 이익이 아니, 돼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암이다 이러면 스탠다드 수술이 있거든요. 예. 우리 학회에서 정해놓은 여기서 여기까지 수술을 하라. 손재주가 기본적으로 받쳐지는 사람이면 누가 하든지 간에 결과는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의가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면 결과는 더 좋아질 수 있다. 또 수술 결과 후에 또 치료 다니면서 그 몸의 회복이 가까운 데서 또 치료하는 게 훨씬 회복이 그렇습니다. 특히 암 환자가 뭐 자기 지역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이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면서도 남은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일반 환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서 또 자기 가까운 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병의 회복에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자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현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치료법이 굉장히 스탠다드가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거기 다 규칙이 돼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은 대부분에 걸리는 암이나 대부분의 1%는 모르겠지만 99%의 경우는 전부 다 그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치료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병에 걸릴 때 특히 제가 다쳤을 경우는 제가 정말로 중증으로 해가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치료받고 부산에서 나았지 서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작 의사들은 자기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 받는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맞아요. 한번 아팠을 때 네. 다른 병원 안 가고 바로 직접 치료하고 다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친구를 다 갖고 있어도 다른 지역에 서울에 가면 더 손해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치료받는 다 그러거든요. 의사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정작 치료받아야 될 국민들이 잘 모르고 맞아요. 서울 가서 결국은 도리어 또 사망 지경에 이르러서 고향으로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치료가 안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네, 네. 김동원 위원장님께서 제일 많이 보시고 갔는데 부산대학교 외과 교수로 계셨으니까. 예, 그 이제 뭐 빅5 간다고 갔는데 뭐 수술을 잘했다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파병증이 생겨가지고 대학병원에 급하게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 누가 해도 그렇게 됐을런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운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지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고 한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나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라는 거는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지역 의료를 믿고 또 양성도 해주고 네. 또 키워줘야 네. 또 이게 또 국가 균형 발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뭐 기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의료 전달 체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료 전달 체계. 의료 전달 체계는 우리나라는 의료 전달 체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 예. 왜냐하면 1, 2차 병원 아니고 3차 병원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더구나 또 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자기 지역은 심각한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의 지역 의료가 서울에 못지않은데도 불구하고 인식 때문에 걸어가는 그 큰 문제다 보니까 그 자체로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그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 의사는 우리가 내가 봤을 때 저 의사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고 양심적으로 생각이 들면 네. 또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원해드립니다. 네, 네. 그걸 네. 막 억지로 내가 잘하니까 내한테 하시오 이렇게 할 비양심적인 의사는 없다고 그렇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들 그리고 수도권의 의사들, 지방 의사들 다 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다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정작 치료를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우월하다, 가장 최선의 치료라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또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가야 효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러면서 결국은 또 악화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불효가 되어버리는 것들을 맞습니다. 우리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의사들이 정작 서울 안 가고 그 지역에서 치료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내용들이 많이 좀 알았으면 국민들이 우리 다래끼 시간을 통해서 좀 알려주는 시간도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먼저 할까요? 저 먼저 예. 예, 뭐 이번 사태가 사실 뭐 엄중한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쉽게 말해서 우리 800만 동남권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그런 문제가 돼버렸다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진료는 특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역 의료를 폄하한다, 또 무시한다. 그래 하다 보니까 800만 지역 주민도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엄청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설화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사리. 저는 서울에 있는 그 분야도 잘하는 것도 있으니까 서울에 가겠지만 맹목적으로 서울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도표를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산이 서울에 못지않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산이 서울보다 더 잘하는 분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서울로 하는 현상,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으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팩트를 갖다 진실을 아까 도표에 보셨잖아요. 그러한 진실이 부산 의료가 서울보다 결코 못지 않으며 일부는 서울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 사실의 그 진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김동원 전 병원장님, 권현영 박사님 두 분 말씀은 지방 의료와 수도권 의료의 서로 차이가 없다. 그 팩트에 대해서 의사로서 진솔한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치료 효과가 크다는 말씀,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의료계의 불편한 다래끼 해결해 보는 시간. 오늘은 이재명 대표님의 서울 이송가, 이로 인해 재정화된 지방 의료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누구나 잘하는 병원, 자기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명이 걸렸으니까, 부모님의 또 생명도 걸렸으니까 잘하는 병원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하는 병원이 꼭 수도권, 서울에 있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지방 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에도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청자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의사들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오늘 쟁점이고, 오늘 함께한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 ONN 다큐TV 나래께서 쏙 시원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